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꼬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꼬리이고요. 연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가끔 꼬리라는 느낌의 그림자가 비치는데 꼬리가 맞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집으로 이사와서 많이 무서워하고 분리불안이 심했었는데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탄생해서 다시 만난다면 엄마랑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나 가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아도 꼬리에게 어떤 영향이 없는 건지 괜찮은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꼬리와의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요, 눈이었어요. 생동감이 있고 반짝이는 눈망울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목욕을 한 것 같았어요. 목욕을 한 것 같았어요. 깔끔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의 꼬리, 말 그대로 꼬리 부분이 정말 열심히 반가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서와 꼬리야 라고 인사를 나누었고요. 쓰담쓰담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교감할 때마다 마주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전하긴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눈망울이 너무나 맑아요. 그리고 갓 목욕한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이요. 집에서 가끔 꼬리라는 느낌의 그림자를 엄마가 본다고 하셔. 꼬리일까? 꼬리가 맞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리와 냄새로도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엄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성질로만 인식한다면 엄마의 의식은 그것으로만 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러면 컵만 오로지 컵이잖아요. 다른 것일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의식이 굳어지면 그 형상이 하나 완전히 굳어지듯이 아이의 영혼은 어떨 것이다 라는 생각,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무언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무언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그 모든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만 국한돼서 보여지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나일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꼬리의 그림자, 그런 느낌은 꼬리였다라고 합니다. 살아있었을 때 지금 집으로 이사와서
많이 무서워하고 없던 분리불안이 심했다라고 하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살짝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몸에 눌림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눌림이 있었어요.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저기요 할 때 잘 안 들으면 저기요 하고 잠깐 손을 대잖아요. 그런 느낌을 아이는 받고 있었어요. 몸에 눌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느낌 그대로 이제 받았는데요. 그게 계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따금씩 제가 무언가 눌리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것의 원인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느끼지? 이게 뭐야?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나의 문제인지 어떤 집안의 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집안의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의 지금 현 상태에서의 아이는요. 그때 당시에는 나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것도 있었고요. 무언가 이렇게 눌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눌림인지 나의 몸 상태의 어떤 느낌인지를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불안, 그런 무서워하는, 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눌리고 이렇게 터치한다 라는 그런 살짝의 압력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놀란다라는 느낌이지 무서워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엄마랑 특별히 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든지요. 내가 보지 못한 곳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어디든 함께하는 체험은 분명 기쁨으로 남을 것입니다. 엄마, 난 어디 멀리 가거나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집 앞에 가까운 곳을 10번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와 함께라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디 무언가를 엄마는 여행이나 잘 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환경, 하여튼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아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운데라도 가까운데 10번을 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엄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기보다도 아이가 원하는 건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와? 라고요.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의 집에서 계속 살아도 꼬리는 괜찮은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몸으로 처음부터 다시라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어쨌든 그것은 기억일 뿐입니다. 나는 그 기억을 이어가는 체험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겐 전혀 다른 체험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괜찮지 않았다면 또는 않는다면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나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 엄마에게 다시 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함께하길 원하기에 나는 당연히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집안에 어떤 무슨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뭐 나쁜 기운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아이는 그런 어떤 모든 것, 뭐 좋고 나쁨의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엄마에게 가는 이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상에 오지 않을걸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곳을 여러분이 봤다면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지개 다리 건너 있는 게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지상에 머무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라고 물으면요. 전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하면요. 무조건 무지개 다리가 더 행복해요. 더 아름다워요. 더 살기 좋아요. 더 지내기 편해요. 네, 지상에 오는 이유는요. 안락하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아이가 무언가 아픔을 지상에서 겪는다든가 힘듦을 겪는다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이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걱정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다시 올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는 사서고생이라고 하죠. 네, 하지 않아도 될, 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이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와 꾸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가 참 너무 진짜 짧은 것들이 보여서 이걸 뭘 전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잠깐 있었어요. 네, 계속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몰래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여러 영혼에서 느껴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엔 비둘기였다면 다음엔 고양이의 시선으로, 이런 여러 시선으로 엄마를 계속 몰래 이렇게 바라보는, 계속 지켜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언가를, 엄마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 내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 이제 약간 내가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만한 영상이 보인 건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낮아요. 시선이 굉장히 낮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의 꼬리 정도, 그러니까 강아지 정도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는 시선이 이게 강아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검정 치마에 하얀 앞치마를, 그리고 모자를 쓰신 분이었어요. 우리 동양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서양 쪽에 가까웠어요. 네, 그런 여자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여자분의 모습, 시선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를 따라가는 느낌?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나타내어주는,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강아지인 것 같고 이 부인을, 엄마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무너진다,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큰 소리, 벽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매우 큰 자연재해, 네, 매우 큰 자연재해. 벽이 무너져서 그 여자가 크게 다쳐요. 크게 다쳐서 쓰러지는데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내고 싶어요. 이 아이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나가지만 이 여자를, 그녀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나도 간신히 살아있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크게 공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마음은 이래요. 마음의 소리는 도와야 해, 도와야 해, 이런 음성이에요. 그녀는 보는 앞에서 점점 의식을 잃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 앞에서 이 아이는
안타까워해요. 자신이 돕지 못했어라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모습은 거기까지였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보다 먼저 그녀가 사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도와야 해. 그녀를 도와줘야 해 라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함께 했던 그런 지금의 견주와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꼬리 만난 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 꼬리도 엄마를 보고 싶으면 꿈으로 와달라는 말 전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 달라는 말 전했어요. 엄마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와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행복과 기쁨으로 계셔야 해요.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만남의 시작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엄마가 지상에서 느끼는 행복감, 기쁨은 엄마의 체험에 그리고 저와의 만남에 많은 부분 다시 쓰이는 힘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역설로의 아이들은 기뻐하라고 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면요. 엄마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높아지고 그 에너지가 다시 아이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엄마는 꼬리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셔. 엄마가 정해놓은 그 장소로 와서 만나길 원한다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 전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에, 엄마가 마련한 곳에서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한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엄마를 돕기 위해 많은 신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뻐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많은 신성들이 움직인대요. 하나의 천사나 하나의 무엇이든 한 천사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신성들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또는 그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기쁨이고 사랑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이를 만나는데 많은 신성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정말로 많이 슬퍼하지 말고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되게 슬픈 민족이에요. 왜 그렇게 슬픈 게 많은지 안 좋은 것들만 많이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아하고 재밌는 것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즐거운 일을 영화를 보든가 바람을 쐬든가 산책을 하든가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기쁨을 찾으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아이 만나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